자, 11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 치고 영상 제목 한국 중위소득이 240만원 안팎입니다. 세호 400은 진짜 존나 힘듭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국의 1인 가구 중위소득이 240만원 안팎이 맞아요. 239만원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세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위소득은 뭐냐면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요즘에는 그 평균 소득보다 중위값을 더 많이 보죠. 중위값. 예. 중위소득은 뭐냐 하면 이제 무작위로 100명 선별했을 경우 그 중에 딱 50등 딱 중간에 위치하는 사람의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다. 1인 가구 100명 있으면 그 중에 50등 하는 사람 딱 센터 있는 사람의 소득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등에서 239면 239만원도 못 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세전 239니까 세금 떼면 한 216만원 정도 되겠네요. 한번 볼까? 지금 세전 239면 뭐 계산하면 나오니까 215만원이네요. 얼추 맞네. 215만원도 못 본다는 얘기지. 하에 50%는. 세후 400이면 세전은 한 480만원 정도. 네. 연봉으로 치면 5,500, 600 정도 볼 수 있겠네. 세전 연봉으로. 힘들죠,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자문제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좋은 거니까. 돈을 많이 벌수록 누릴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당연히 좋죠, 이게. 근데 우리가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 예. 그리고 돈을 오랫동안 많이 버는 거 더 힘들다는 거. 아실 거예요. 뭐, 보통 직장인들 소망이 뭐예요? 억대 연봉 아닙니까? 억대 연봉. 그 억대 연봉도 세금 떼면 한 640만원 정도 됩니다. 평달 월급으로 640만원. 근데 보통 이제 월급쟁이로 억대 연봉 받으려면 중소기업에서는 안 되고 보통은 중견에 가야 돼요. 중견 부장이나 대기업 차장까지 가야 됩니다.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기업 차장 되고 나서 억대까지 는 회사가 있고 부장 가야 억대까지 가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억대 연봉 받을 시점 되면 회사에서 내가 버티기 힘들어요, 이게. 왜냐, 보통 이제 그때부터 퇴사 압박이 밀려오거든요. 보통 대기업에서 차장 정도 달았으면 한 40대 초중반 되거든요. 네, 지금 대기업 차장급 분들은 회사에서 몸살이고 있을 겁니다. 왜냐, 요즘에 회사 분위기가 안 좋아서 희망퇴직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그러면 회사에 어떻게 남아있어야 되지? 내가 남아있는다고 남아있을 수 있을까? 만약 지금 나가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면 난 버틸 수 있을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틸 경우 나는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어디로 보낼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예. 보통 이제 희망퇴직자를 딱 정해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나갈 거냐 말 거냐 줄다리기 하거든요, 이게. 근데 다 나오고 싶지 않죠, 이게. 왜냐면 나가면 지옥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예. 일단 내가 나가면 지금 받는 연봉과 대우는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문제는 남아있다고 계속 얘기하면 회사에 곱게 날 내버려 둘 것이냐, 이거죠, 이게. 예.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돈 번다고 치면 한 250에서 350 정도? 그녀다 보시면 돼. 남자를 보면. 예.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보통 250에서 350 사이 세금 떼고. 여자분들은 한 200에서 한 250 사이 왔다 갔다? 여자분은 300 이상 구경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보통 여자분들이 서비스업이나 일반 사무직 같은 일을 하잖아요. 보통 임금이 크게 안 올라가요. 예. 보통 서비스업은 이제 신입 직원하고 매니저하고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한 2, 30만원 정도. 예. 그밖에 없어요. 일반 격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격리 그 직원들 보면 대부분 사원 아닌 대리입니다. 근데
단지 오래됐어요. 막 8년, 10년 됐는데도 사원 대리야. 왜 사원이 그 오래됐음에도 진급 안 해주는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니까 올려달라고 하면 사장이 왠지 나 안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못한대 이게. 예. 그래서 보면 보통 경리 일하시는 분들 보면 짬이 높아도 거의 과장급 이상 못 받아 이게. 안 올려져 이게. 왜냐면 진급해버리면 연봉 올려줘야 되거든. 만약 회사에서 불만 느껴가지고 연금 좀 연봉이 난다. 연봉 좀 올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나 말고 다른 사람 씁니다. 이게. 그래 너 연봉 더 달라고 했지. 그럼 딴 회사 가. 딴 회사 가라고. 면접 보게 해줄게. 우리는 너 보내고 다른 사람 뽑아야겠다. 이렇게 말 나옵니다, 이게. 그럼 쓰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세후 400은 좀 아무나 벌 수 없다. 그 중소기업에도 세후 400 이상 버는 사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긴 한데, 보통 세후 400 벌려면 좀 몸을 좀 많이 갈아 넣어야 됩니다. 그냥, 이제, 워라밸 된 직장 다니면서, 이제, 주월 근무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잔업특권 다 들어가야 돼. 예. 잔업특권 다 들어가서 그렇게 좀 몸을 갈아 넣어야 이제 세후 40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직급도 좀 높아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리냐. 지금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잘 먹고 잘 살고 능력 좋은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잘 사는 척 흉내내는 사람들 많죠. 자기가 잘 나가는 척. 여러분 동네 외차 같은 거 많이 있잖아. 그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외차를 끌 거야? 아니면 돈은 많이 없는데 남들한테 무시받기 싫어가지고 무리해서 차를 끄는 걸까? 근데 저는 후자의 느낌이 강한 게 뭐냐면 돈이 많으면 왜 그 동네 삽니까? 인프라도 안 좋고 월세도 싼데 그렇지 않습니까? 더 좋은 데 가서 살겠지.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인데 출국자 엄청 많네요. 다들 잘 살아봅니다. 라고 댓글을 적었습니다. 참 우리나라가 웃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뭐 경기 불황이네. 요즘에 실업자 많네. 아니면 요즘에 취업하기 힘드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근데 올해 들어서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간 사람은 역대 최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간 사람들이 가장 많다. 역대급으로. 역대 가장 많다. 뭐 외국 사람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한국 사람이겠죠. 뭐 한국 사람이 여행만 가는 거 아니겠죠. 뭐 해외 취업이나 아니면 유학이나 아니면 뭐 업무 목적으로 외국 가는 사람이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여행을 많이 갔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경기임에도 외국으로 여행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잘 산다고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꼭 잘 살아야만 여행을 갑니까? 점점 이런 기준이 없어지고 있지 않나 여러분? 여러분 동네 친구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보더라도 정말 잘 사니까 여행 가나요? 아무것도 일하고 먹고 노는 사람도 여행 가지 않나 여러분?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은 무조건 잘 살아야만 여행 갑니까? 돈 많아야 여행 가나요? 뭐 제대로 일 안 하고 뭐 직장 그만둔 사람도 여행 자주 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돈 많고 능력 좀 여행 갔겠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소위 말해 개나 소나 다 갑니다. 근데 이게 개나 소나 다 가도 되는 걸까? 이 여행이라는 게 그냥 뭐 가진 거 없는 사람한테 갔다 와도 크게 문제 없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좀 먹고 살만하니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남들 가니까 나도 따라가는 사람들 또는 내가 지금 현생이 안 좋은데 현실이 뭔가 안 좋으니까 뭔가 도피 목적으로 갔다 온 사람도 꽤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일도 안 하고 돈도 쪼들리는데 그럼 돈을 모으고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한그렇게 여행 갈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씨 남들도 가는데 나도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뭐 무조건 여행 간다고 다 나쁘게 보면 문제 되겠지만
여행을 많이 간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 여행을 많이 간다고. 뭐 여행 가는 게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어. 근데 지금 보면 처지가 안 좋음에도 여행 가는 사람도 많다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구분 많이 해야 돼요. 아무튼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심각해요. 개개인도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문제가 뭐냐면 여행을 갈 만한 어떤 깜냥이 안 되는 사람 여행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써야 되는데 돈이 없을수록 더 망가진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처지가 안 좋고 내가 지금 여윳돈이 없으면 더 열심히 살고 헛돈 안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더 엇나간다는 거지, 이게. 그래서 더 이제 미래가 암울한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행 많이 간다고 다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집을 가진 거 없는 사람들도 요즘에 여행 자주 갑니다, 이게. 그게 문제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여행 갔다 온다고 인생이 나아지는 게 있는지 한번 봐야겠죠. 예. 어차피 한국 사람 여행 가도 다 관광지만 갔다 오잖아. 특별히 배운 것도 없잖아요. 그냥 수도권이나 유명한 데만 갔다 오지 않습니까? 사실 관광이 목적이 더 크죠, 이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여행 가서 내가 어떤 경험을 얻겠다, 뭔가 배움을 얻겠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어디 관광지 가가지고 사진 남기려고 비싼 돈 주고 갔다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내 인생에 뭐 그렇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 많이 어렵습니다. 개개인들 많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걸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지금 여행 가는 사람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갔다 오면 어떡하지? 티는 안 내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지금 잘 사네, 경기 안 좋다고 했는데 거짓말이네. 일단 헛소리는 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